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뤄진단 대구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들어보고 지역 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새 정부 초대 장관이시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교육계의 수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금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상명 경북대 사범대 교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는 대구 시내 각급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토론에 직접 참여해서 지역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서남수 장관님, 교육부 65년 역사상 최초로 관료 출신의 장관이시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말씀 주시죠. 예, 대구 지역 하면은 그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교육의 수월성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지역으로 잘 알고 있고요. 또 특히 우동기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로 그 탁월하신 능력으로 리더십으로 이렇게 교육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고 또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또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도 박근혜 정부 그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 앞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자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 성적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끼를 제대로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일부러 그렇게 차별화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율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초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끼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행복한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느냐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패널들께서는 지금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새 정부 어떻게 교육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지 또 장관님에게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동기 교육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우선 오늘 우리 서남수 장관께서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 또 학부모 또 선생님들과 자리에 함께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이제 교육 정책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행복 교육의 그 맥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대구 행복 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고 또 이것이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또 새 정부의 많은 지원과 함께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많은 말씀 들으시고 이 교육정책 많이 반영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금 실장님 말씀 주시죠. 네, 그 새 정부 정책의 그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비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정부 교육 정책에 나오는 자료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만은 왜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없었는가 또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좋지만 현실에 대한 진단이랄까 이 실제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정말 그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정말 행복 교육으로 가겠구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은 좋지만 일단 기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더 부담이 되거나 더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신상명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새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교육의 본질에 훨씬 더 한 발 더 다가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시하는 새 정부 교육 정책에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일반계고 육성을 비롯한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입니다. 입시 위주의 그 교육 풍토, 다양성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그 정책을 지나면서 일반계교가 위기 상황인데요. 방청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계곡고등학교 교장 남채원입니다. 예, 일반계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교 시설이나 교육활동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특수목적고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마저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서남수 장관님, 지금 일반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 정부가 일반계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또 그 대책이 어떤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계고를 위한 대책이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고교 교육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교 교육 다양화 300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고교 교육이 다양화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교육적인 수요, 니드라고 그럴까, 이것이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수요에 맞춰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 암암리의 어떤 수직적 다양화의 성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쪽으로 가고, 이제 일반고는 그 뒤에 속하는 학교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수직적 다양화, 말하자면 이제 서열화의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양화는 맞다. 이게 이제 수평적 다양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고교 다양화 정책을 그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만 지금 일반고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반고 육성 방안을 지금 시도교육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일반고 대책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 금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또 입시에서 이 출제 범위를 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편에서는 이 학교 서열화, 또 만성적인 이 경쟁,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제대로 먹힐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은데요. 선행학습 금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사실 원래는 선행학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습 같은 게 대표적인 선행학습인데, 학생들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많은 사교육기관에서 이제 이 선행학습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행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너무 사교육이 만연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미 사교육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과정의 범위에 앞서서 평가를 하거나 상급학교에서 학생을 뽑으면서
그 밑에 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선행학습을 강요하게 만든 요인이 있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법 하나를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필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여러 가지 그 학교 교육 정책을 이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서 일반 개교 육성이나 또는 이제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정책을 들어보셨는데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상명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시각이 조금은 단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선행학습을 이렇게 심화학습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은 교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선행학습에 쓰여지는 돈이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지 사교육비 자체가 이렇게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법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은 좀 안이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안이한 시각이 일반 계고 문제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계고 문제의 그 원천이 고교 평준화 정책인데, 즉 학교나 학생의 선택권을 좀 제약하는 건데, 이 제약을 풀어주는 것을 일부 학교에 풀어주고 나서 전체 학교를 평균 내서 이 억압의 정도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평균되는 학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율성이 있는 학교와 자율성이 없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존재한단 말이죠. 실제 저희 지역에서도 그 자율고를 배치할 때도 지역별 균형 배치라는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지역별로 학교를 평균 내서 자율성을 높인다는 개념이지, 실제로 학교에 존재하는 학교는 손발이 묶여있는 학교와 손발이 풀어진 학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 교육 정상화를 문제를 다룰 때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평준화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성,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문제를 다뤄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동기 교육감님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일반계고의 문제를 단순하게 일반계고 대 특수목적고 이런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은 대단히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확대된 것이 결국 지난 정부인데 지난 정부 초기 때 우리 출범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으로 조기 유학 가는 문제, 기러기 가족의 자살 문제,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월성 교육을 부르짖게 되는 큰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서 외국에 조기 유학 가지 않고도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을까 하는 대책으로서 나왔던 것인데, 우리나라 워낙 빨리 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교고 대 특목고의 구분, 자사고의 이분법 중 구분이 나오는데, 대구는 특히 일반계고 대 특목고, 자사고의 격차보다 더 심한 것이 지역 간 학력 격차입니다. 이번 수능에서요, 상위 20개 학교를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자사고는 2개 학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사고 4개 중에 2개는 20위 안에 못 들어왔어요. 나머지 18개 학교가 전부 일반계고가 상위 22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역마다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목고에 지원하는 외고나 과거에 진학하는 패턴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 구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25% 전후예요. 그게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문제는 일반계고 대 특성화고 자사고의 문제가 접근이 아니라 지역 간에 특정 구대 그렇지 않는 구간의 학력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금 실장님 말씀 주시죠. 저는 그 일반고 부실화 문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이든 간에. 근데 특히 일반계교의 문제가 부각되고 선행교육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저는 2가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문 대학들이, 이름난 대학들이 논술이나 구술 같은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벗어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명문대는 거의 60% 내지 70%가 대학 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행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선행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내려간 이유는 분명히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명문대를 가기 위한 심도 있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더 심도 있는 그런 걸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 정부가 행복교육, 끼와 꿈을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고,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그냥 그 단순화 정도의 그 의사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요진단 대구, 오늘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모시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이 바로 대학 입시 간소화입니다. 이번 질문은 방청석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현재 입시 전형이 3,000여 가지가 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다양한 전형들이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 또 논술 전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소화가 된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시 전형이 바뀌면 혼란스러웠던 다양성이 학생들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입시 전형 간소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관님 바로 답변 주시죠. 예, 이미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달까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입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대학 입학 제도 이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걱정한 것처럼 대학 입시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바꾸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입 제도가 학생들이 충분히 예측하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과제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부담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요구 속에서 저희는 기본 방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입제도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입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입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학 입학제도는 이제 일종의 생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대학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을 뽑을까 하고 또 이제 입시 요강을 바꾸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가나 해서 바꾸고, 그럼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바꾸고, 그러면 또 이것이 다시 대입제도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고치려고 하려다 보면 원래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 8월경쯤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상용 교수님, 새 정부의 대학 입시 간소화 정책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간소화되는 제도의 어떤 부분이 입시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지 좀 궁금합니다. 간소화가 입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하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전에 아주 간소화된 대학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때도 아주 많은 입시에 시달렸던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 간소화된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게
어쩌면 또 단순한 경쟁을 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 학생들의 꿈과 끼는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입시에 간소화하고 꿈과 끼를 찾아가는 정책 방향은 어쩌면 상충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장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학 입학 제도에 관련해서 제일 큰 오해가 있는데 그걸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께서. 뭐냐면 대학 입학 제도를 바꾸면은 입시 지옥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죄송스럽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주 그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그 경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입시 지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입시 제도가 잘못되면 그 경쟁이 잘못된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사교육을 더욱 악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화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 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입학 제도에서 지금 제일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배치표에 의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치표에 의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보면 배치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학의 서열이라고 그러면 어느 대학이 더 학생을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의 순위가 매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치표라는 거는 전년도의 입시에서 입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배치표가 결정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대학이 얼마나 학생을 잘 가르치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배치표가 왜 남아있느냐? 배치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지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배치표가 맞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 이 점수 위주의 그런 그 입시 관행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소질과 적성이 대학 입시 단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대입제도가 가야 되느냐, 이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선택형으로 치러집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시험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넘겨서 마이크 현장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네, 저는 대구 고등학교 교사 안진표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선택형 수능이 출발하였는데요. 오히려 이 선택형 수능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기준이 매우 복잡해서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8월 달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로또 수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선택형 수능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선택형 수능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깊이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예고되기는 했지만 막상 금년에 시행 단계에 들어와서도 당초에 우려했던 일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과연 이 문제를, 이 선택형 수능 제도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행정에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 입학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3년 동안 이거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3년 전에 예고를 해서 쭉 학교 교육 과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험을 불과 몇 달 앞에 놔두고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 8월 달에 이제 대입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금년도의 대학 입시는 전에 이미 공고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금년도 입시에는 8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달에 발표해 드릴 예정은 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대입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입시와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도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준비하기에 매우 힘든 점이 많습니다. 학생부의 애매한 기준점과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펙이란 걸 쌓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한편으로는 이 시험 점수 위주의 대입 전형을 좀 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학부모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학생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는 뭐 미국에서도 발전이 될 때 굉장히 긴 오랜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이 되어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뭐 폐지하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입학사정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 패널들께서 자유롭게 건의하시거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금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아마 내년부터 고등학교에도 이제 절대평가제로 평가 기준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에는 지금 대학 들어갈 때 내신이 더욱 무력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을 누가 대학에서 봐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절대평가제로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질이 별로 높지 않아서 아이들이 뭐 자고 교실 붕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장관님께서 30년 이상 교육 행정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 행정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시행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시행하면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집중이수제 같은 게 시행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또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시작했지만 이게 서열화로 기결되고 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질문을 충분히 다 듣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낫겠습니다. 네, 예. 그럴까요? 예, 우동기 교육감님 말씀 주시죠. 새 정부 교육 정책에 저희들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도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자유학기제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저녁 6시, 밤 10시까지 돌보면 크게 두 가지가 이게 교육 현장에 크게 부담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들 우리 돌봄교실이 초중에 모든 게 있고 밤 10시까지는 하는 데가 초등학교 32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돌봄을 고등학생처럼 수업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애들 오면은 수업 마치고 나서 좀 씻겨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낮잠도 좀 재워야 되고, 숙제도 봐주고 해야 되고, 이러면 교실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필요한 제도인데 이것을 빨리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 교실로 전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돌봄 강사의 확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매우 걱정되는, 대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돌봄 문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을 우리 이야기부터 시범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지역마다의 사정을 좀 고려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명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그 새 정부의 그 국정과제를 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자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를 보고 저는 새 정부의 정책이 교육의 본질에 좀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제의 추진 내용을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무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단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 교무 지원 행정 인력을 한 학교에 한두 명 배치해가지고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던다는 것은 그 실질적 효과를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과마다 그 조교와 또 보조 이런 인력이 있어도 여의치 않은데 초중등학교에서 한 학교에 한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치기 힘들고 결국은 교사의 손을 다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교사 수를 늘리는 데 역점을 주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교사를 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효율성이 높고요. 교무 행정 지원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교사 인력을 쓰면 행정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장관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김정금 실장님께서 이제 수업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주제는 이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면 교원도 저절로 따라서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순히 한 해 한 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교원 증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이 수립이 되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교원 증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취 기준 평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입시 제도가 대학 입학 제도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하려면 대학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을 그래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주지 않으면 사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밖으로 나가서 논술 시험 준비를 하거나 수능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을 어떻게 하면 대학들이 비중 있게 다뤄줄 것이냐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성취기준 평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 조력목에다 너무 자주 바뀐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고 뭐 그런 지적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한 그런 교육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려면은 이 벌레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자꾸 태어나듯이 또 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물론 뭐 모든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정성과 그런 어떤 변화를 어느 수준에서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봄 교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걱정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돌봄 교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돌봄 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아주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느냐 하는 쪽으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아닙니까? 근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단계에서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시험에만 이렇게 붙잡혀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그 학기에는 그런 지필 평가를 보지 않고 수업도 좀 더 토론 중심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수업 방식을 이용을 하고 또 그 시간도 이제 좀 줄여서 나머지 이제 전체 수업 시간 중에 한 30% 가까운 시간 동안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한다든지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학기를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시도를 해보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연구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내년하고 후년도에는 희망학교를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통해 가지고 목표로 하는 것은 그 한 학기만이 아니라 그런 정신이 좀 더 중학교의 다른 학년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번져서 정말로 아이들이 시험에 매여 있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아주 담대한 그런 프로젝트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의 교육 정책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금 실장님 말씀 주시죠. 저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그 정책 결정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아마 나온 것 같고 새 정부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또 이런 한 학기만 탁 떼어가지고 자유롭게 뭘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2016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교육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학기제가 기본 취지로 하는 그런 진로 탐색이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창의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인원수 제한 때문에 농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지금 인원 제한 때문에 안 돼가지고 바느질 하는 반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직업 세계 탐구하는데 경찰 되고 싶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또 인원이 차가지고 성직자 되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세부적으로 학생의 진정한 이 끼나 꿈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불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것이 훨씬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훨씬 효과도 높지 않는가. 그래서 이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데 한 학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사교육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학부모들이 이 자유학기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실력이 확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학원에 어떻게 보내라. 또 학원에는 자유학기제 대상으로 해서 또 반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아주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자유학기제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현재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주시죠.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 하는 사실 그런 과제를 내걸고 지난 30-4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소위 그냥 정상적인 틀 속에서 이 방법을 해보고 저 방법을 했는데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시험 위주의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괜찮겠는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학기제는 그 한 학기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의 체질을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그 자유학기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쪽으로 교육 풍토를 전면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행정력만 갖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정말로 요즘 이런 체제 속에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걱정을 통 안 하고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해라. 이 얘기만 듣고 평생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 가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 학생들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가적인 장래를 위해서나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염려를 합니다. 이거 자유학기제 하면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사교육으로 할 거 아니냐. 저는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이가 미래의 꿈에 대해서 자기의 뚜렷한 꿈이 생기면 학업 성적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거,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는지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는데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건 이 모든 교육 정책이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도 그렇고 어떤 교육 정책도 학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향이 우리 아이나 우리 교육의 미래에 아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토론된 주제 외에도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실업계고 문제라든지 많은 주제들 마련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또 우리 지역의 교육 어떻게 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상경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보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폭력 대책부터 해서 체육 수업, 또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해서 교사들을 행복하게 하는 대책들은 뭔가라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이나 여론이 교육을 비판하거나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당국에서 한 일은 주로 다구치거나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주로 해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지므로 행복교육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금 실장님 말씀 주시죠. 예, 꿈과 끼를 살리거나 또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이 아주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정말 교육 과정의 목표에 맞게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학기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약간 이벤트 같은 그런 식의 정책은 학교 현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반면에 그 취지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살아있는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심을 두고 그것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정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 정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동기 교육감님 말씀 주시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어린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린 후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대구는 흡사 모든 학생들이 싸움만 하는 그런 폭력 도시인 것처럼 또 스스로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그런 결과는 2012년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2번을 통해서도 전국 최저였습니다. 금년에 나온 조사는 1%로 줄었습니다. 또 폭력 제로 학교도 6개에서 27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지난 6년과 똑같은 통계이고 전국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정말 대구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학부모님들과 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수 장관님, 마무리 말씀 주시죠. 예, 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자라는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학벌이 사회적인 성공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미래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학벌이라는 것은 옛날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래 사회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인성을 갖추느냐, 지금 아주 좋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사람 됨됨이가 되고 도전의식이 있고 이런 품성을 얘기를 하지 무슨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고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아이들 점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느냐, 이것이 저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것이 무슨 교육 정책 당국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육이 이제 크게 변화해야 됩니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정말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하는데 학부모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요진단 대구,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지역교육청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 국가 전체 교육을 위반하는 교육부와 이를 적용하는 지역교육청 그리고 현장의 소통과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과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대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